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현재 완료, 이제 두 번째 파트, 현재 완료의 여러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가지의 현재 완료 용법이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일단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어떤 용법이 있는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딱히 상관이 없고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정도만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는 경험, 두 번째는 계속, 세 번째는 완료, 네 번째는 결과. 뭐 딱히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경, 계, 완, 결.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뭐 학생들에 따라서 완결, 경계 이렇게 외우시는 친구도 있는데, 그냥 솔직히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이 네 가지 용법 중에서는 해석이 아마 제일 쉽다라고 생각이 되는 친구인데, 자,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보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 자, 이름값을 하죠. 경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자, 해석은요. 지금까지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다. 우리 요 자리에 동사 PP 형태로 쓰면 되겠죠. PP 형태로 쓴 동사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뭐랑 같이 쓰이냐면 횟수라던가 빈도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된다. 횟수라던가 빈도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이 된다. 자,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자면 이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이 친구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잠깐 먼저 보면 같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친구들을 알기 전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 하니까 먼저 왼쪽을 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I have tried this many times. 자, 나는 have tried.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본 적이 있다? tried. 시도해 본 적이 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try는 먹어보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있어. 맞죠? 얼마나? many times. 여러 번. 자, 이거 뭐예요?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시도해 본 적이 있다. 여러 번 먹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뭐뭐 해본 적이 있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의문문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Have you ever been? 너 가본 적 있어? To Japan. 일본에 가본 적이 있니? 자, 중간에 여기 ever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ever라는 부사는요, 이제껏 혹은 뭐 여태껏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네가 태어나가지고 과거가 되겠죠.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재팬에 다녀와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PP? 요거를 고정을 시켜서 여러분들 외워두셔도 괜찮습니다. Have you ever PP 하면은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I promise. 나 약속할게. I have never lied to you. 뭐야? 나 너한테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맹세해. 이 말이 되겠죠. 자, have pp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요? 부정어인 never가 들어갔습니다. 자, 저번에는 이 자리에 not을 넣는 것을 한번 봤었죠. never가 들어갈 수도 있다. never가 들어가면은 절대 혹은 결코 뭐뭐 해본 적이 없다. 경험 중에서 이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절대로 lie to you. 너한테 거짓말 친 적 없어. 맞죠?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한테 거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경험은 뭐 어때요? 할만하죠? 이해하기도 쉽고요. 자, 두 번째 계속을 보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 자, 동작이나 상태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동작은 여러분 알다시피 말 그대로 행위입니다. 행위. 그죠? 상태는 뭐냐면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 되다. 등등 우리 흔히 말하는 이형식 혹은 일형식 동사들 있죠. 이형식 동사들을 쓸 때 우리는 대부분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는 쉽게 말하면 그냥 동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동사. 맞죠? 그 동사가 해석에 따라서 동작이 될 수도 있고 행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해석 볼게요. 지금까지,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다. 혹은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 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동작이나 상태가 시작된 시점, 그리고 계속된 기간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자, 다시 볼게요. 동작이나 상태,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동사예요. 동사가 시작된 시점, 즉 위에 수직선을 빌리자면 여기가 되겠죠. 요 부분. 여기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거나 아니면은 요 선. 맞죠? 지금 보이죠? 요 선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인다. 자, 그래서 얘를 나타내거나 혹은 얘를 나타내는. 정확히 보입니까? 자, 출발 시점을 나타내거나 계속된 기간을 나타내는. 맞죠?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요. 요 표현들과 함께 사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I have studied. 역시 have pp 사용이 되었죠.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고 있다. Japanese. 일본어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Since. 자, since가 뜻이 뭡니까? 뭐뭐 이후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시점을 나타내는 거다. 시작된 시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언제부터? I was in middle school. 내가 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중학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Japanese를 공부를 해오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he has always been dishonest to me. 자, 그녀는 여기서는 항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녀라는 존재를 안 이후부터 계속이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언제나 been 이런 상태였다. 자, 비동사는 이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그 상태가 나옵니다. dishonest. 이게 무슨 말이야? 정직하지 못한이란 뜻이겠죠. to me, 나에게. 그녀는 언제나 나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자,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다. 자, 세 번째. 요거 중요합니다. 자, 질문할 때 how long이 들어간다.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수직선상에서 어떤 동작이 나올 건데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뭐뭐를 해왔니?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how long이라는 질문 자체가 현재 완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이니까 당연히 수직선에서 단순히 점 하나만 찍고 끝나지가 않겠죠. 무조건 뭐가 그려진다? 선이 그려진다. 선. 기억나시죠? 점, 선의 차이. 자, 그래서 계속 보면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have you lived?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니? 어디에? In Korea.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니?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굵은 표시로 해놓은 요 친구들 있죠? 지금 오른쪽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같이 쓰이는 단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니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 다음 They have been watching.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have pp 보이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가 지금 현재 완료입니다. 현완.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been watching 봐오고 있다. 보고 있다. 무엇을? The movie. 영화를요. 얼마 동안? For 2 hours. 2시간 동안. 자, 이번에는 뭘 나타내는 거다? 시점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지 기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엄청 이상한 거 하나 있죠? 선생님, have pp에서 끝이 아니라 뭐가 더 있네요? 네, 보세요. 비동사에다가 이번에는 ing가 붙었죠. 이거 뭐라 그래요? 진행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동작을 했다, 해오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have studied Japanese라고 해도 사실 쭉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다? 뭐 이때 잠깐 하고 이때 잠깐 하고 잠깐 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보니까 하나의 선이 됐다 이 말이지 실제로 쭉 지속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동작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진행형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2시간 동안 영화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중간에 뭐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한다 치더라도 2시간 동안 영화를 보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형을 포함을 해가지고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되죠? 자,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아까 미리 말씀드린 경험 그리고 계속적 용법과 같이 쓰이는 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과 계속용법과 같이 쓰이는 표현 정말 중요합니다. 요것들 전부 다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뜻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 자, 경험은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뭐 해본 적 있다. 뭐 부정이면은 없다가 들어가겠죠.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다거나 하는 그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ever. 자, 이거 뭐라 그랬죠? 여태껏, 이제껏,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런 뜻입니다. 자, 네 번은 뭐예요? 결코,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다. once, twice, 몇몇 times. 이건 하나로 보겠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표현이다?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once는 한 번, twice는 두 번, 몇몇 times는 세 번 이상. 됐죠? 자, before는 지금을 기준으로 이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겠죠? 전에라는 뜻이에요. often, 자주, 자주 해봤어요? 혹은 so far. 자, 이게 ever이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이것도 여태껏, 이제껏, 여태까지. 여태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나요?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ever, never, once, twice, blah blah times, before, often, so far. 자, 이 친구들이랑 같이 쓰이면은 경험 용법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이랑 같이 쓰이는 친구들. 자, 첫 번째 for. 얘는 누구를 나타낸다? 그렇지.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 다음 how long. 이 친구도 뭐다? 기간을 나타낸다. 자, since 뭘 나타낸다? 시작 시점을 나타냅니다. 시작 시점. always는 뭐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다?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어디서? always 아까 한번 했죠? 그치? 여기 always 한번 했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보면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솔직히 뭐 기간, 시점 이런 말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단어랑 같이 쓰이느냐 다시 봐라. for, since, always, how long. 자, how long은 질문할 때 쓰입니다. 자, 요 단어들과 같이 쓰이면은 계속적 용법. 현재 완료 중에서도 계속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남아있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완료와 결과입니다. 완료와 결과. 자, 완료 먼저 볼게요.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에 완료가 된 동작. 이거 뭐 이름값을 하죠. 과거에 시작했다는 건 역시 그대로고요. 현재 와서 완료가 되었다. 완료가 되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막 뭐뭐 했다 라는 해석이 됩니다. 부정이면 하지 못했다가 되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이 방금 막 혹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완료가 되었음 혹은 완료가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정말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과거에서 시작이 되어서 현재라는 시점까지 영향이 오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앞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에 딱 끝날 수도 있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너무 부담스럽나? 자, 요때 끝이 났을 수도 있고 지금 방금 막 끝이 났을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멀리서 보면은 뭐 거의 하나죠. 자,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I have just finished my report. 자, 나는 have finished 인데 중간에 just가 들어갔어요. 자, 이게 바로 막이라는 뜻입니다. 방금 막.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죠? 나는 방금 막 끝냈습니다. 무엇을? My report. 내 보고서를. 자, 그런데 이 끝난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행위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현재 주변에 와서 끝을 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현재 완료로 써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she has already. 자, already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미라는 뜻이겠죠. 혹은 벌써. 자, 그녀는 그럼 has prepared. 뭐다? 준비를 끝마쳤다. for going out. 뭐에 관한? 나갈 준비가 되겠죠. 나갈 준비를 이미 벌써 끝마쳤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you haven't passed. 자, have pp를 썼죠. 그런데 중간에 부정어인 not이 들어갔어요. 너 have not passed. 통과 못했지. the test. 시험을 yet. 아직 통과 못했지. have you. 그렇지. 자, 이런 거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죠. 지금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무가임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직까지 시험에 통과를 못했지 라고 하는 아직, 그러니까 뭐 가까운 미래에 완료가 될 이런 동작을 나타낼 때는 완료용법으로 쓰이고, 같이 쓰이는 말은 just, already, yet. 자, 그리고 하나 더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그치? recently라는 단어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은 봐봐, 완료용법과 같이 쓰이는 표현 뭐가 없어요? 결과가 없죠. 보세요. 결과 이 친구가 하나의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단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남. 자, 다시 되새겨 보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의 결과. 즉, 자, 수직선 또 나와야 된다. 자, 과거에 어떤 동작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동작이 현재에 어떤 결과를 낼 때, 어떠한 결과를 낼 때.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난다? 과거에 시작이 되어서 과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이렇게 영향을 줄 때 쓰는 것이 바로 결과용법이에요. 자, 해석 보세요. 과거에 어떤 동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지금. 지금 뭐뭐이다. 이게 바로 어디에 해당한다? 결과에 해당하겠죠. 보세요. 과거이라는 일의 결과가 현재에 나타낼 때 쓰는 현재 완료 용법입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어떤 동작을 시작했다 보다 현재의 결과를 더 중요시하는 표현이에요. 현재의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동작이 시작이 된 과거의 시점 혹은 시간,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과거에 어떤 동작이 시작이 되었느냐, 요거는 궁금하지 않아. 현재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요게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과거에 언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지속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봐줄 필요가 없이 현재에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만 포커스를 두는 거지. 그래서 같이 쓰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보세요. I have lost my wallet. 자,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다? 내가 지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lose, 잃어버리다가 지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까지도 잃어버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언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린 기간이 얼마가 되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자, 두 번째. She has gone to Canada. 그녀는, 자, 이번 뭐예요? 고의 PP 형태를 썼죠. 갔다. 언제 갔는지, 얼마 동안 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뭐가 중요하다? 지금은 가 있는 상태이다. go라는 동작이 이때 일어났고요. 그게 계속 지속되어서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맞죠? 요게 중요하다니까. 현재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죠? 그래서 캐나다에 지금 현재 가 있는 상태이다 라는 의미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료용법과 함께 쓰는 이 네 가지 부사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just. 뜻은 뭐라 그랬죠? 방금. already는 뭐라 그랬죠? 이미 혹은 벌써. 세 번째, yes는요? 아직. recently는 최근에. 자, 각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이 시험에 선생님들이 자주 내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have been to 그리고 have gone to. 이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단순히 생김새에서의 차이점을 보면 have와 to는 똑같죠. 그런데 중간에 비동사의 pp형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은 go, 일반 동사 go의 pp형인 gone이 들어가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의도하는 뜻은 굉장히 다르므로 무조건 알아두셔야 해요. 자, 첫 번째 have been to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적어놨어? 경험이라고 돼 있죠. 얘는 경험 용법이에요.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생각해봐. 가본 적이 있대. 가본 적이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가가지고 나는 제주도에 여행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맞죠? 그 장소에 있지 않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방과 한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을 쓰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어떤 장소에 갔다가 지금은 돌아왔다. 즉 현재에는 영향을 안 준다. 맞죠? 그러니까 경험상 현재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했던 경험이 있다.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자와 대화 상대 간에 같은 장소에 있다. 이럴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자, 말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볼게요. have gone to는 결과입니다. 결과 용법으로 사용이 되고요. 해석은 어디 어디에 가고 지금 여기에 없다. 어디 어디에 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기 없다. 맞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곳에 없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떤 장소에 갔고요. 아직도 그곳에 있다. 아직도 그곳에 있다. 자, 어떤 장소에 간 거는 얘는 과거예요.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현재예요. 그죠? 과거에 시작된 게 현재까지 현재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결과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문장 확인을 해볼게요. 첫 번째, she has gone to Canada. 자, 이번에는 뭘 썼어요? go를 썼죠. 그러면은 지금 she는 어디에 있다? 그렇지, 캐나다에 있습니다. 맞지? 그럼 해석은 그녀는 캐나다에 가고 없다.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상태이다. 두 번째, she has been to Canada. 자, 이번에는 비동사를 썼죠. 뭐로 해석을 한다? 경험으로 해석을 한다. 그녀는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 자, 그녀는 지금 캐나다에 있습니까? 아니, 가본 적이 있다는 뜻이지. 지금도 캐나다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됐죠?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원래 강의를 한번 딱 끊어야 맞지만 다음 페이지에 나올 이제 현재 완료의 확장 개념인 과거 완료가 있거든요. 자, 이걸 또 영상으로 따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 개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까지 하면 두 페이지. 자, 봅시다. 자, 제목을 보면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보다 하나 더 이전이겠죠. 자, 정말 중요한 거 쐐기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는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과거 시점을 기준. 과거 시점을 기준. 과거 시점을 기준. 과거 시점을 기준.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시점을 기준. 기준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 과거 완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자,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시점이 없다면 과거 완료를 쓸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 정도면 강조가 됐을까요? 자, 과거 완료는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쓴다. 자, 다른 말로 얘를 대과거라고도 합니다. 대과거와 과거 완료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됐죠? 자, 형태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have가 아니라 had 그리고 pp를 씁니다. 차라리 현재 완료보다 좀 편한 점이 뭐냐면 현재 완료는 주어에 따라서 have를 쓰거나 혹은 has를 썼죠. 자, 하지만 과거 완료는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had라는 형태만 쓰면 됩니다. 훨씬 쉽죠? 자, 밑에 예문 볼게요. When I arrived, 내가 도착을 했을 때 the train had left, 기차는 떠났다. 자, 역시 과거 완료도 한글로는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 여기 had left라고 적었지만 얘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le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알아서 쓰라고 할 거야. 자, 여기다가 알맞은 동사의 형태로 바꿔서 네가 뭐 have left를 has left를 쓰든 뭐 그냥 left를 쓰든 leave를 쓰든 네 알아서 생각을 해가지고 좀 넣어봐.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live라는 단어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요 두 절에서는 동작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arrive, 도착하다. 두 번째, leave, 떠나다. 여기다 표시할게요. leave, 떠나다. 자, 이제 내용상 뭐가 더 먼저 일어났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한 거 지금 언제 시제로 언급이 되어 있죠? 과거로 언급이 되어 있죠. 맞지? 자, 그 다음 the train, 기차는 뭐 했겠어요? 당연히 이미 떠난 상태겠죠. 자, 그럼 언제다? 자, 수직선 한번 보세요. 여기가 arrived예요. 과거죠. 과거. 내가 역에 도착을 했어요. 역에 도착. 기차가 떠난 건 언제다? 훨씬 더 전이다. 맞죠? 기차가 떠난 건 훨씬 더 전이다. 자,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arrived보다 먼저 일어난 동작을 leav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뭘 쓴다? 대과거, 즉 had pp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had left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준다는 거. 자, 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얘를 거꾸로 이용을 하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have pp라는 형태를 보고서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작이 앞에 나와 있는 요 arrive라는 동작보다 더 먼저 일어났구나.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것도 독해할 때 아주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자, 바로 밑에 예문에서 적용을 시켜볼게요. 동작이 두 개가 벌써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동사의 형태를 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다? 아, 누가 더 먼저 일어났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독해를 하기 전에 먼저 동사만 보자. showed. show는 언제? 과거. 보여주다는 과거. 그 다음 seen. 보다는 언제? had pp잖아. had pp니까 뭐다? 훨씬 더 과거. 대과거라는 거야. 자, 그럼 어떤 동작이 먼저 일어났다? 번호로 따질게요. 1번과 2번 동작 중에 뭐가 더 이전에 과거에 일어났다? 그렇죠. 2번이죠. 이미 봤다고.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When you showed me your selfie. 네가 나한테 셀카를 보여줬을 때 I had already seen it twice. 나는 your selfie를 이미 두 번째 봤다. 이미 두 번 봤었다 이 뜻이야. 맞지? 네가 나한테 보여준 것보다 나한테 이미 두 번 더 보여준 적이 있다는 거지. 보여주기 이전에. 맞죠? 그런데 보여줬다를 과거로 표현했으니 나는 이미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had pp 형태를 쓴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자,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I was scolded. 나는 꾸지람을 들었다. 자, scold 하면은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수동태로 썼으니까 꾸지람을 들었다가 되겠죠. 나는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왜요? 자, 꾸지람을 들은 것은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 꾸지람을 들은 이유는 언제? 그렇지, 대과거에. 보세요. had not done.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꾸지람을 들은 거랑 숙제하지 않은 거 뭐가 있어요? 뭐가 더 먼저입니까? 꾸지람을 들은 게 더 미래죠. 즉, 다른 말로 숙제하지 않은 게 더 과거입니다. 됐지?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My grandmother, 우리 할머니께서는 had not been,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To the zoo. 요거 있네요. have been to가 있네요. 맞죠? had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본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치? 자, 근데 동물원에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과거 시점이 나와야지. 과거 시제가 Before I took her there. 내가 그녀를 그곳에 데려가기 전에. 자, 할머니를 동물원에 데려간 거 언제? 과거형이죠. 데려감 과거. 할머니가 가본 적이 있고 없으시고 한 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 맞지? 그러면은 얘를 have pp가 아니라 had pp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과거 완료 배워놨더니 맞죠?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이 두 번째 예문을 보면서 언급을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뭘 얘기를 했냐면 had pp라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뒤에 나올 어떤 과거 동사 혹은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즉, 과거 동사와 had pp 간에 동작이 들어가 있을 건데 과거 동사에 들어있는 동작보다 동작 1번이라고 할게요. 동작 2번이 더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have pp라고 하는 요 had pp라고 하는 형태로 알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기능어 있죠. had라는 녀석 그리고 뒤에 pp라는 녀석이 어울려서 얘는 뭘 나타낸다? 아, 나는 뒤에 있는 pp랑 같이 쓰이고 있지? 그러면 나는 뭐야? 과거 완료야. 즉, 뒤에 나올 어떤 과거 동사보다 내가 더 이전에 일어났다는 뜻이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before이나 혹은 after, before나 after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사용이 될 때, before나 after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이 될 때는 had pp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써도 해석은 된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had pp라는 형태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문장 어딘가에 있을 과거 동사보다 이 pp 안에 들어가 있는 동작이 더 이전에 일어났구나. 맞죠?
자, 그런데 before나 after를 써버리면 사건의 전후 관계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왜? before가 있으면은 before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더 미래에 일어난 일이다. after를 쓰면 뭐야? 반면에 after가 포함되지 않은 문장이 더 미래에 일어난 일이다. 요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건의 전후 관계를 따져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before나 after는 말 자체가 뭐예요? 해석 자체가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후에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had pp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필요가 없어진다.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된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요 첫 번째 예문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had known. 알다. 부정이니까 알지 못한 동작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위에 지울게요.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만났다. 뭐가 더 이전이다? 알지 못한 게 더 이전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before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러면은 had pp를 써줄 필요가 없다고요. had pp를 쓰지 않고 뭘로 바꾼다? 단순 과거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케이라고요. 오케이. 됐죠? 자,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말을 쓸게요. 너무 당연할 때. 너무 당연할 때. 자, 한번 해석해보자. She had woken up. 자, 우리가 요 형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 그녀가 wake up 한 게 더 이전이네. went jogging. 조깅하러 간 것보다. 자, 근데 이게 굳이 필요할까요? 생각해봐. 조깅을 갔다가 잠에서 깰 수가 있나? 몽유병이에요? 아니지. 잠에서 깬 게 당연히 먼저고, 잠에서 깬 게 당연히 먼저고, 그 다음에 조깅을 가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자, 이럴 때, 너무너무 당연할 때는 굳이 had pp 안 써도 된다. 그냥 과거형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은 과거 완료도 전체적인 개념은 완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이 강의가 좀 길어져서 좀 불안한데. 자, 빠르게 마지막에 예문을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끝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 예제. 저기 뒤에 arrive와 take off 이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일단 참고로 arrive는 도착하다죠. 도착하다. take off는 이륙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e blah blah at the airport. 자, 우리가 당연히 이륙하진 않겠죠? 우리가 공항에 도착을 한다 라는 문장이 들어갈 거예요. The plan. 아이고, 오타네요. 미안합니다. plan이 아니라 plane이겠죠? The plane blah blah already. 이미 뭐뭐 했다. 뭐 당연하지 않나요? 자, 누가 더 먼저 일어났을까요? 먼저라는 건 더 과거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도착을 했다? 비행기는 이미 떠났다. 이미 떠났대. 이미라는 말은 얘가 더 이전에 일어났다는 거지. 자, 그럼 먼저 쓸게요. take off라는 친구를 과거 완료로 쓸 겁니다. 어떻게? had. take의 pp형은 taken. 그리고 뒤에 부사 off를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럼 단순히 당연히 arrive는 뭘로 쓴다? 과거형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합치라는 거예요. He made some cookies. 그는 쿠키를 몇 개 구웠다. 그 다음 He ate them with his mom. 어머니와 함께 그것들을 먹었다. 자, 그러면은 더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만들지도 않았는데 먹을 수는 없잖아. 만들지도 않았는데 먹을 수는 없잖아. 당연히 이게 더 이전이다. 됐죠? 자, 그럼 기준 시점은 얘가 되는 거예요. 8가. 자, 뭐 한 이후에 after he made some cookies. 자, 그가 쿠키 몇 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이고, 자, 내가 말해놓고 내가 틀렸죠. 이전이라고 써야 되면 made가 아니라 뭘 써야 됩니까? 그렇지, had made를 써야겠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그래요. had made some cookies. 그치? 이렇게 쓰고 그 다음 ate them. 이거는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왜? 기준 시점이 되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이거 made 써도 된다 그랬죠. 왜? 뭐 때문에? 그렇지, after 때문에. 하지만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거 생각 못하고 한 거 맞아요. 자, made로 써도 상관은 없다만 일단 정확하게 쓰자면 뭐가 맞습니까? 그렇지, 이거 had made로 쓰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after를 쓰면은 had pp를 굳이 안 써도 된다는 뜻이지만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때 1차적으로 정답이 돼야 되는 것은 had pp의 형태입니다.
제가 뭐 선생님 이거 뭐 어디 인터넷 강의 보니까는 요거 그냥 과거형으로 써도 된다던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굳이 틀리지 마시고 조건이 있지 않다면 헤드 PP를 써주는 것이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책임 회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첫 번째일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 빠르게 합시다.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면 meet 만나다, be 뭐 이다 혹은 있다 상태를 지속을 한다 이 뜻이 되겠죠. 자, when I blah blah her 내가 그녀였을 때가 아니겠죠. 그녀를 만났을 때가 되고 she blah blah on a diet for 5 months 기간이 나왔네요. 5달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었다. 그럼 그거야. 내가 그녀를 만난 거는 과거, 그녀가 다이어트 중인 건 언제겠어요? 당연히 만난 것보다 더 이전이겠죠. 자, 그러면은 만나다는 met으로 쓰고요. 그녀가 다이어트 중이었다는 had pp로 쓰면 됩니다. 왜? 기준 시점이 과거형인데 그것보다 더 이전부터 다이어트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She had been B의 pp형 이렇게 쓰면 돼요. She had been on a diet for 5 months. 자, 마지막입니다. He stayed at the King Hotel for a week. 그는 킹 호텔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자, 머무른 거 언제? 과거형이죠. 띄워보겠습니다. He left for. 자, 어디로 떠나다. 어디로 떠났다?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 그럼 뭐야? 머무른 게 더 과거겠죠. 더 과거. 됐지? 자, 보겠습니다. before. 이번에는 좀 헷갈리게 before를 집어넣어놨어요. 됐지? 그럼 뭐 하기 전에? 당연히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겠죠. 자,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니까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before 초록색. He left. 자, 기준 시점은 그대로 써주세요. left for another country. 다른 나라로 떠나기 이전에 그는 머물렀었다. 과거보다 더 과거니까 had pp 써야겠죠. He had stayed. 그는 머물렀습니다. 어디에? At the King Hotel. 그 다음 for a week.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완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 완료형 전체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강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때 실수한 점이 있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문법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